박선영의 시네타운. 창밖은 5월인데 너는 미적분을 풀고 있다. 그림을 그리기에도 아까운 순간. 라일락 향기 짙어가는데 너는 아직 모르나 보다. 잎사귀 모양이 심장인 것을. 피천득 시인의 창밖은 5월인데 라는 시예요. 밖에서 배울 게 더 많은 이 눈부신 계절엔 불량 티처 선생 김봉두의 시골학교 수업이 떠올라요. 1교시 자습, 2교시 미술, 3교시 체육. 방과 후엔 또 물고기를 잡아 구워 먹던 그 말도 안 되는 수업이 선생님과 아이들을 함께 자라게 했었죠.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돼주는 교실.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겠죠? 여기는 시네타운입니다. 승의 날 함께하는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 첫 곡은요, 선생 김봉두에서 고른 양희은의 내 어린 날의 학교였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 있죠. 요즘은 뭐 꽃 한 송이, 커피 한 잔도 선생님들한테는 누가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수록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 진심 어린 마음, 그걸 더 원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이들이 장난처럼 칠판에 적어놓은 스릉합니다. 그 한마디, 못 쓴 글씨에 몇 줄 안 되지만 직접 쓴 손편지, 또 부모님이 보내오신 감사의 문자 한 통, 그런 진심들이 전해져서 선생님도 아이들도 마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고 또 스승의 날인데요. 배우는 역시 배우다. 장성란 기자와 함께 어떤 배우를 만나게 될까요? 잔망미 넘치는 배우 조토끼, 조셉 고든 레빗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먼저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JLS 사이언스, 유한타증권, 세종 리더스폴의 한국인삼공사, 기초영어의과 스톡, 펜잘큐, 코맥스, 유한양행 해피홈, 대우건설, 감탄떡볶이, 태양자동문, 오로나민씨, 도드람푸드, 아이나비 칼트윈, 오란씨, 신내데시앙플렉스, 라이프플러스 하나생명, 아그로슈퍼가 함께합니다. 펭귄 관절을 부탁해. 캡펜탭 마음껏 관절 쓰고 펭귄이 제이 언제나 관절 튼튼 펭귄이 제이 캡펜탭 와이 관절염 고마워 캡펜탭 관절엔 펭귄이 제일 캡펜탭. 제일 헬스 사이언스. 투자 타이밍이 어렵다면 타! 커피 타는 바리스타, 리듬 타는 세뇨리타, 사막 타는 낙타, 살 때 타, 팔 때 타, 알려준다 유한타. 유한타 T레이더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유한타증권. 신 속의 숨은 퀴즈, 신의 퀴즈.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속 한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스승의 날 함께 볼 영화는 완득입니다. 완득이 담임 동주는 완득이네 옥탑방 맞은편 옥탑방에 삽니다. 옥상을 마주하고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는 성가신 이웃이죠. 어느 날 동주는 완득이와 친엄마를 마주치게 하는데요. 어머니는 완득이의 라면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해 놓고 편지 한 통을 남기고 돌아가죠. 미안하다고, 잊고 살지 않았다고, 많이 보고 싶었다고. 완득이는 그런 엄마의 존재가 싫지 않습니다. 다음 날 동주를 찾아가서 왜 집을 가르쳐줬냐고 따지면서 슬쩍 고맙단 인사를 전하죠. 바로 그 장면, 신의 퀴즈.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완득이에게 동주가 벌이라고 던져준 건 뭘까요? 정답과 재미있는 오답 기다릴게요. 왜 가르쳐줬어요? 뭘 가르쳐줘 임마. 나 안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잖아요. 우리 집밖에 안 가르쳐줬어. 이 집은 내가 가르쳐줬는데. 너네 집 어디냐고 물어볼게 가르쳐줬지. 그거 봐요, 가르쳐줬구만. 우리 앞집이라고밖에 얘기 안 했어 새끼야. 앞집이 너네 집만 있냐? 완드가! 너 왜 이럴까지 아이고 좀! 이게 시끄러우면 아파트로 이사를 가든가. 고수 공부해! 고맙습니다. 고마웠다고? 고맙다고요. 이제 와서 이 새끼. 가 새끼야. 야, 이좀 버려. 자, 오늘의 신의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완득이에서 고른 MASH의 Now is the time 이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같이 버리라면서 나가는 완득이에게 툭 던졌던 그건 대체 뭐였을까요? 임원혁 씨, 미세먼지용 마스크 다 쓴 건가? 8069님, 뜨거운 키스. 0515님, 스브스 고릴라 인형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뭐 약간 예측 가능하죠? 쓰레기 봉투였어요. 정답 보내주신 분 발표하겠습니다. 4373님, 쓰레기 봉투 맞죠? 뽀디, 저는 똥주 같은 쌤 만났다면 서울대도 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 탓하지 말아요. 저도 그러려고요. 장은혜 씨가 쓰레기 봉투 맞죠? 백수 시절 완득이를 만났더랬죠. 우울한 그 시절을 버티게 해준 제 성장통 같은 영화예요. 완득아 고맙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신의 퀴즈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 하단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한번 들러봐 주세요. 자, 이번 주에 준비한 문화 선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은 작품 머리말로 달고서 신청글 보내주세요. 영화 케이크 메이커 예매권 드리고 있고요.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초대권,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206회 정기 연주회 관람권, 시벨리우스의 관로 공연 초대권을 드립니다. 청취자 안기영 씨가 듣고 싶다고 하신 곡이에요. 영화 드림걸즈에서 비욘세의 Listen. 박선영의 시네타운, 드림걸즈에서 비욘세의 리슨 듣고 오셨습니다. 이정원 씨가 저 공부방 선생님인데요. 스승의 날 정말 선물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공부방 아이들 항상 건강하고 조금만 더 말을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내 새끼들 정말 정말 사랑한다고 보내주셨고요. 0170님, 아이 등굣길에 정문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안아주는 모습 참 감동받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날이라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어쩔 땐 머쓱하지만 이런 날이라서 더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2부에 장성란 기자와 함께 배우는 역시 배우다 조셉 고든 레빈 만나러 갈게요. 영화 스쿨 오브 락에서 스쿨 오브 락 먼저 듣고 오시죠. SBS 생활정보. 벌써 여름이라도 된 듯이 덥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6.3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높은 상태인데요. 낮 동안에도 서울 28도, 전주와 광주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도 부쩍 높아진 가운데 미세먼지도 더해지면서 더욱 공기가 답답합니다. 현재 경북과 충북, 대구와 경남, 부산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고요.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 지역이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좋지 못합니다. 호흡기 관리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에는 서쪽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이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도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 마음 내 맘 같이 언제나 맑음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배우는 역시 배우다.
믿고 보는 배우로 골라보는 영화 이야기 장성란 영화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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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볼빨강 선란이네요. 아 정말요? 네. 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이렇게 됐어요.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네. 자, 오늘 좀 어디 들렀다 오셨나 아니면 들르실 예정인가요, 선생님 뵈러? 오늘도 제게 가장 큰 인생 가르침을 주는 영화 한 편 보러 갈 생각입니다. 오, 그러세요? 잘 넘겼나요? 자, 오늘은 또 얼마나 재미있는 입담으로 이 배우를 재밌게 소개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조셉 고든 레빗. 네. 그의 어떤 영화를 만나볼까요? 제가 고른 영화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루퍼라는 영화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아름다운 교훈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조셉 고든 레빗이란 이름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지어진 아주 친숙한 별명이 있죠. 조토끼라는 별명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워낙 이렇게 지금 벌써 3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렇게 막 소년 같은 모습이나 뭐 이렇게 천진난만한 미소 같은 게 아직도 참 토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안 늙는 외모를 가졌냐 하면은 이게 대대로 미국 할리우드에서 아역 배우가 잘 성장한 예로 꼽힐 만한 사람이에요. 연기를 시작한 나이가 무려 4살. 지금 약간 뭔가를 파시는 분 같아요. 정말 네. 선생님 모드로. 굉장히 제가 감화될 뻔했어요. 사야 되나? 조토끼를 팔아보자. 연기를 시작한 게 무려 4살이고요. 네. 뭐 그때부터 섭렵을 안 한 게 없어요. TV 광고부터 TV 시리즈, 영화부터 다 나왔고요. 이미 그 2000년이 되기 전에 10대의 나이에 1996년부터 한 6년간 아주 유명한 그 TV 시리즈 중 하나였죠. 솔로몬 가족은 외계인이란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방영을 했었는데 거기서 진짜 이렇게 이렇게 단발머리 하고 나오는 시니컬한 10대 소년을 연기해가지고 뭐 미국 사람한테는 쟤 누구야? 누굴긴 조셉 고든 레빗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알릴 대로 다 알렸어요. 네네. 더군다나 콜롬비아 대학에 진학해가지고 2000년부터는 공부 좀 해보겠어요. 이렇게 약간 연기를 쉰다고 했는데 4년 만에 다시 연기를 하러 돌아와서는 이제 정말 좋은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출연한 영화들이 진짜 다 명작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멋지네요. 네, 그래서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그 가장 대표작으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 미스테리어스 스킨이라는 영화에서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소년을 연기했죠. 또 브릭이라고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누아르 영화가 있어요. 여기서 여자친구의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는 이제 주인공을 연기했는데 이 영화들이 갖고 있는 위태로운 어떤 분위기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연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약간 위태로운 연기만 보여줬느냐 하면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그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고전 같은 영화가 하나 있죠. 500일의 썸머. 네. 사랑은 이런 거예요? 라고 이렇게 시작해서 그런 막 설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이 이게 빛이 바래는 과정까지를 너무너무 잘 생생하게 보여줬던 이 영화. 요 영화로 우리 조셉 고든 레빗이 저렇게 사랑스러웠다니 요 느낌을 피프티라고 발음해야겠죠. 50-50이라는 영화에서 27살의 시한부 암 선고를 받은 청년을 연기하면서까지 쭉 이어가는데요. 뭐 그거 말고도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하고 인셉션, 다크나이트 라이즈 같은 거 찍기도 했고요. 그렇죠. 신시티 다크 히어로의 부활 같은 영화에서 웰메이드 블록버스터에 꾸준히 출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어렵다는 실존 인물 연기를 연달아 했었는데 그 아주 유명한 그 줄타기 고개사 필리페 패티스의 연기를 보여준 하늘을 걷는 남자, 그리고 미국 정부가 전 세계인의 그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걸 폭로해서 진짜 큰 사건이었던 그 사건을 불러일으켰던 그 스노든이라는 인물을 직접 연기한 스노든이라는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셉 고든 레빗이 갖고 있는 어떤 스타일리시함. 그런데 얼마나 순정적인 남자인지도 보여주는 영화. 그걸 두 개를 다 같이 한 번에 보여준다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루퍼를 골랐어요, 여러분. 루퍼. 2012년작 조토끼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 루퍼로 골랐습니다. 자, 영화 루퍼에서 한 컷 듣고 오죠. My life! Your life! Becoming you! 굉장히 성이 나 있네요. 네, 긴박함이 팍팍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인생? 네 인생이겠지? 다
아빠처럼 되는 거. 그 성남의 어떤 감정을 정말 제대로 표현을 해주시네요.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와우. 네. 정말 조토끼가 박수를 보냈을 만한 목소리 연기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무슨 씬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영화가 장르가 이 긴박함을 보면 액션 영화라는 거 이제 눈치채셨을 텐데요. 요 소재가 들어갑니다. 이제 시간 이동을 소재로 한 미래 사회 배경의 액션 영화예요. 네. 그래서 미래에서 누가 오느냐? 30년 뒤에 나 자신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44년이 배경인데 2074년으로부터 넘어온 자기 자신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래서 2044년에 젊은 주인공 조가 조셉 고든 레빗이 연기하는 캐릭터고요. 2074년에서 넘어온 미래에 이제 약간 나이 든 조를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스 윌리스에게 왜 함부로 넘어와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고 달려 이러면서 이제 총을 쏘는 그 장면에서 한 대사라고 할 수 있죠. 젊은 조가 나이 많은 조에게 하는 얘기군요. 제가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거는 네. 단순히 우리가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다라고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이제 뻔한 설정과 달리 되게 시적이고 아름답고 서정적인 정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루퍼라는 제목 자체가 뭘 뜻하냐면 이 조가 하는 직업을 뜻하는 건데요. 킬러인데 되게 특수한 일을 하는 킬러예요. 네. 그래서 이게 2044년만 해도 그 시간 여행이 발명이 되지 않았는데 2074년에는 발명이 된 거예요. 근데 범죄 조직이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처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2044년으로 보내서 처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2074년에 흔적도 안 남잖아요.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루퍼예요. 근데 조가 정말 실력으로는 으뜸가는 루퍼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범죄 조직에 속해 있어가지고 쪽지를 받으면 어느 시간 어느 장소로 가라. 그러면 진짜 갑자기 낫도캡이 나타나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확 쏴버리는 거예요. 네. 미래에서 오니까요. 네. 근데 어느 날 그 쪽지에 적힌 대로 갔는데 시간이 이상하게 늦는 거예요. 오기로 한 시간에 안 와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눈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미래의 나라는 걸. 그래서 이제 주저주저 하다가 그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한 2074년에 조가 이 젊은 조를 따돌리고 도망을 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조직이 이제 발칵 뒤집히고 막 이렇게 그 나이 든 조를 찾으러 막 다니고 젊은 조도 그 사람 뒤를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또 뭐냐면 쫓는 젊은 조도 쫓기는 나이 든 조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젊은 조가 하는 행동이 이 나이 든 조의 기억으로 하나 둘씩 이제 생성이 돼요. 둘이 연결돼 그렇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죠? 여기서부터 장난 아니네요. 지적 호기심 막 자극하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몰래 만나요.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이 든 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 사회에 레인메이커라는 정체불명의 악당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부하들 때문에 집에 갑자기 아내랑 둘이 있었는데 그 부하들이 쳐들어와서 너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고 자기를 지금으로 보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레인메이커가 세상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레인메이커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2044년의 조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은 30년 뒤고 그 사람 때문에 자기 현실이 이렇게 엉망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한 말처럼 그건 네 인생이지 왜 내 인생을 망치고 그래 하면서 둘이 이제 화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그 나이든 조가 그 레인메이커를 없애려고 갖고 있던 단서가 딱 하나 있는데 레인메이커가 어느 날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코드 숫자를 갖고 있어요. 이걸 찾아보니까 그날 병원에서 3명이 태어난 거예요. 네. 근데 2044년에는 당연히 더 나이가 어릴 테니까 5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기 3명을 죽여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일이 없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미래에서 죽일 그 사람을 미리 지금 죽이겠다는 거구나. 네, 그럼 아내를 죽일 일이 없잖아요. 네. 레인메이커가. 그래서 이제 둘이 갈라서고 그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하는 미래의 조는 계속 그 아기들을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젊은 조가 원래 약물에 중독돼 있는 사람인데 약물을 이제 맞지를 못하니까 몸이 해롱해롱해요. 네. 그러다 이제 근처 농장에 숨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농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사라라는 엄마와 사라의 아기가 글쎄 5살 난 아들 시드와 함께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5살이라는데 우리가 유념을 해야 돼요. 그 미래의 나이 많은 조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5살 난 소년이 어쩌면 이 소년일 수도 있다라는 그쵸. 그런 암시인가요? 그렇습니다. 와, 이 내용이 정말 꼬인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고 뭔가 개연성이 착착착착
맞자 들어가는 게 장난 아니죠. 네, 뒷이야기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요. 우선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더 이을게요. 네. 오늘 조셉 고든 레빗의 영화 루퍼 보고 있는데요. 루퍼에서 한 곡 먼저 듣겠습니다. Powerful Love. 루퍼에서 Powerful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조셉 고든 레빗의 영화 루퍼 보고 있는데요. 우선 그 농장집 아들 5살짜리 아들 그 아이가 타겟이겠구나. 그렇죠. 라는 이야기까지 들었고요. 네. 되게 흥미로웠던 게 조셉 고든 레빗의 그 몇십 년 후의 모습이 브루스 윌리스 내 마음속의 남자를 꺼냈네. 브루스 윌리스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설정도 되게 재밌어요. 그죠? 네. 근데 이 영화를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둘이 얼마나 깜짝같이 닮게 연기하냐, 닮게 보이느냐 이게 초점인데 진짜 그거를 조토끼가 정말 열일을 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근데 왜요? 보다 보면 우리 베이비 페이스 조토끼 어디 갔어? 이렇게 놀라실 분들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조토끼가 그 브루스 윌리스의 인상을 만드느라고 영화 내내 이렇게 약간 분장을 해서 코를 높이고 약간 이런 상태로 나와요. 그래서 네네. 이제 평소 인상보다 좀 강렬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브루스 윌리스도 놀란 점이 뭐였냐면 이제 조셉 고든 레빗이 브루스 윌리스가 젊은 시절 연기한 작품들을 보면서 브루스 윌리스의 행동 특징들을 연구한 거예요. 어머머. 그래서 진짜 보고 있으면 왜 우리가 브루스 윌리스 특유의 표정 같은 거 생각하면 왜 이렇게 양 입술을 꾹 눌러서 이렇게 일자를 만든 다음에 눈을만 씩 웃는 그 다이아드 표정 뭔지 알죠? 네네. 그러니까 그 표정을 이 조셉 고든 레빗이 먼저 나와서 막 짓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깜짝 같아요. 거기다가 그 왜 둘이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식당에서 이렇게 둘이 마주 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이렇게 무슨 컴퓨터 그래픽으로 뭐 그냥 이렇게 복사하고 붙여놓고 하에서는 만들 수가 없는 진짜 저 사람이 열과성을 다해서 저 사람의 어떤 인간적 특징을 막 제대로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신기함이 막 진짜 보여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가 처음으로 조셉 고든 레빗이랑 같이 연기하다가 나한테 저런 습관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진짜 연기를 잘해요. 그래요. 조셉 고든 레빗이 연기만 잘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근데 이 팔방미인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됩니까? 진짜. 감독으로 이미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돈존이라고 되게 야동에 중독된 남자가 진실한 사랑을 찾아가는 얘기를 그린 작품이 있었거든요. 스칼렛 요한슨이랑 나오죠? 맞습니다. 또 주연도 했죠. 그 영화에서. 네네. 그래가지고 2013년 작품인데 그걸로 연출 데뷔도 한 마당에 지금도 윙맨이라고 해가지고 뮤지컬 영화를 연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바쁘죠? 거기다가 그 돈존의 내용에서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금 뭐 할리우드의 미투 운동 불고 타임즈업 운동이 불기 일찍 전에 2013년에 이미 자기를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했어요. 난 사람이에요, 진짜. 왜냐면은 엄마가 이분의 어머니께서 60, 70년대부터 미국에서 사회 운동을 해왔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영향으로 그랬다. 거기다가 이분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사업가인데 네. 얼마나 이제 혁신적인 사업가냐면 히트 레코드라고 하는 온라인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이분이 창립하고 지금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글을 쓰는 작가,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영상 아티스트, 영화 감독 등등 온갖 종류의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라면 여기에 가입해서 자기가 했던 작품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자기의 재능을 덧대가지고 새로운 협동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게 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신개념인데요? 거의 약간 예술 민주주의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심지어 이게 그냥 시도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이래서 책도 나오고 단편 영화도 썬댄스에서 상영하고 이거 갖고 조셉 고든 레빗이 직접 TV쇼도 진행하고 이게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어요. 네네. 못하는 게 없는 남자예요. 조셉 고든 레빗의 영화 루퍼와 함께 그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장순환 기자님, 네. 다음 주에도 멋진 배우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500일의 썸머에서 한 곡 듣겠습니다. Please, please, please let me get what I want. 더 스미스의 목소리로 띄워드릴게요. Good time. 박선영의 스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탈취 및 청소제,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만두,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성격 분석 전문 심리카페 멘토에서 커플 이용권,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 판촉물에서 게르마늄 팔찌, 통증 완화에는 위터치 프로에서
무선 저주파 자극기, 식사를 연구하다 인테이크에서 모닝죽 교환권을 드립니다.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 끝곡은 영화 굿윌 헌팅에서 골랐습니다. 미스 미저리 띄워드릴게요.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언제나 영화처럼.